뭐야, 건방지게. 지금 나한테 눈을 부라려?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찢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우리 애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올해 52, 정수는 비참하게 바닥에 엎드리듯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딸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20살, 새벽마다 엄마를 도와 이 건물 바닥을 닦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비밀이었어요. 20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것. 그걸 청소부의 딸이 단 한 번 보고 틀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 앞에 청운그룹 회장이 직접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그 아이는 대체 뭘 알아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봄처럼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세상이 숨을 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철퍽, 철퍽. 청운그룹 본사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걸레가 바닥을 훑는 소리가 울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사이로 세제 거품이 스며들었어요. 쓰라린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죠. 정순, 올해 52살. 이 건물에서 20년째 청소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내가 할게. 세면대 앞에 쪼그려 앉은 딸 미소였습니다. 올해 20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수구를 닦고 있었어요. 새벽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창백했죠. 미소야, 오늘 학교 가야 하잖아. 정순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1층만 더 하면 끝이잖아. 미소는 대답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새벽마다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2달 전 일 때문이었죠.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0만 원. 한 달 벌이가 160만 원인 정순에게 그 숫자는 벽이었죠. 그날 밤 고지서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미소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앉아? 아니야. 물 마시려고. 황급히 고지서를 숨겼지만 미소는 식탁에 눈물 자국을 봤어요. 다음 날 새벽 미소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같은 청소복, 같은 고무장갑을 들고요. 안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엄마가 하는 일인데 뭐가 어때서? 미소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한 청소가 아침 8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출근 전에 끝내야 하는데 오늘따라 일이 밀렸죠. 정수는 바닥을, 미소는 세면대를 닦았어요. 화장실 안에는 세제 냄새와 물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딱, 딱, 딱. 높은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을 울렸어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최 사모였습니다. 청운그룹 회장 백승태의 부인이었어요. 아침 회의가 있는 날이면 일찍 본사에 나오는 사람이었죠. 검은 정장의 한 손에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사모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타일에 찍힌 구두 자국을 보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 황급히 허리를 굽혔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하지만 최 사모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죠.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출근 시간에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최 사모의 눈이 세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쪼그려 앉아 있는 미소가 보였어요. 저건 또 뭐야? 정순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잠깐 일을 돕고 있습니다. 최 사모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청소부 딸까지 데리고 다녀? 여기가 무슨 놀이터야? 미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사모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소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분함이 깔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 담담함이 최 사모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뭐야? 건방지게 지금 나한테 눈을 부라려? 최 사모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정순이 미소 앞을 막아섰어요. 사모님, 아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죠. 최 사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휙 던졌습니다. 금속 모서리가 미소의 이마를 정확히 때렸어요. 퍽! 미소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마에서 가느다란 피가 흘러내리면서 뺨까지 번졌어요. 미소야. 정순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소의 피가 엄마 청소복 어깨에 번졌어요. 하얀 천이로 붉은 얼룩이 퍼져나갔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사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구겼죠. 가방에 피 묻었잖아. 당장 치워.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들면 잘리고 잘리면 등록금을 댈 길이 없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주워 공손히 내밀었죠. 최 사모가 가방을 낚아채며 혀를 찼습니다. 더러워서 못 들겠네. 딱, 딱, 딱.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점점 멀어졌어요. 화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면대 물방울 소리만 똑똑 울렸어요. 미소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꾹 눌렀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미소야, 병원 가자.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 정수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을 이 새벽에 끌어낸 것이, 걸레를 쥐어준 것이,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찢었어요. 미소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울지 마. 미소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더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요. 미소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누른 채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엄마, 1층 아직 안 했지? 빨리 끝내자. 정수는 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복 어깨에 번진 핏자국이 형광등 아래 선명했어요. 그 순간 16년 전이 떠올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4살배기 미소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미소가 지켜줄게. 16년이 지나도 이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엄마 걱정을 먼저 하는 아이였어요. 미소의 걸레가 다시 바닥을 훑었습니다. 핏방울 위를 걸레가 쓸고 지나갔어요. 피 묻은 바닥에 깨끗한 물자국이 길게 남았어요. 모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녀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 이 건물에서 벌어질 일이 2사람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미소의 이마에 남은 이 상처가 청운그룹을 무너뜨릴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최 사모가 사라진 뒤에도 화장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똑똑 울렸어요. 정수는 무릎을 꿇은 채 딸의 이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수건을 누르고 있는 미소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상처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죠. 미소야, 괜찮아? 병원 가야 해. 엄마,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소는 손수건을 다시 이마에 꾹 눌렀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정순의 심장을 쥐어짰죠. 정순은 딸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사람들 출근해. 미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수건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미소도 괜찮지 않았던 거죠. 다만 엄마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바닥에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었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직원 2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이 바닥에 핏자국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피 아니야? 시선이 바닥에서 미소의 이마로 올라갔어요. 옆에 있던 여직원이 팔꿈치를 쿡 찔렀죠. 가자. 상관하지 마. 두 사람은 세면대에 손도 대지 않은 채 화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또 사모님이지? 저번에도 경비 아저씨한테 그랬다며. 그러게.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야. 모른 척해. 근데 저 여자의 이마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엮이면 안 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화장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움직였어요. 다 들었죠. 사모님 성격 알잖아. 건드리면 손해야, 모른 척해.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이 건물에서 일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 나갔습니다. 화장실 바닥, 복도 구석, 엘리베이터 안쪽까지. 이 건물에서 정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순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였죠. 미소는 엄마의 등을 봤습니다. 걸레를 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보다 가슴 안쪽이 더 아렸어요. 등록금 800만 원. 그 돈 때문에 엄마는 이 모욕을 참고 있는 거였죠. 엄마. 미소가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돈 벌어서 여기 그만두게 해줄게. 미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20살짜리 아이의 눈에 서린 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도끼였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아이가 저런 눈을 하게 만든 것이 세상인지 자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미소야. 엄마는 괜찮아. 정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위에 올려놓은 웃음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모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어요. 미소의 이마에서 떨어진 피가 타일 위에 한 방울 맺혔습니다. 정순의 걸레가 그 위를 지나갔죠. 피 묻은 바닥 위에 또다시 깨끗한 물자국이 남았습니다. 9시가 되자 본사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늘어서고 사무실마다 불이 켜졌어요. 서류를 들고 뛰는 사람,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순이 양동이를 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20회 동안 매일 무릎을 꿇었던 흔적이었죠. 수도꼭지 앞에서 물을 받는 동안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부은 눈, 어깨에 남은 딸의 핏자국.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가자, 미소야. 1층 해야지. 정수는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미소가 청소 카트를 밀며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지나던 미소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 최근에 걸린 듯한 사진 때문이었어요. 청운 연구소 설립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연구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진 한가운데 젊은 남자가 커다란 설계도를 들고 웃고 있었죠. 미소의 눈이 그 설계도에 멈췄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밤늦은 연구실. 아버지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연필을 움직이던 모습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진짜 설계도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미소의 눈이 사진 속 설계도에 잠시 더 머물렀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는 직원들은 모녀를 피해 걸었습니다. 미소는 시선을 떨군 채 카트를 밀었습니다. 손수건 사이로 붉은 얼룩이 다시 번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닦아야 할 곳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청운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 소식이 막 도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같은 날 오후 2시 청운그룹 본사 29층 대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시간 전에 갑자기 날아온 소집 문자에 이사진 12명이 모였어요. 평소라면 커피잔을 앞에 두고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는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회장 백승태가 상석에 앉아 턱을 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입을 꾹 다문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표정만으로도 오늘 회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한번 고쳐 잡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골드그룹, 청운그룹과 똑같은 신기술 세계 최초 공개. 이사진 몇 명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이게 뭔가. 한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노려봤어요. 골드그룹 회장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2개의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골드그룹이 오늘 공개한 것, 오른쪽은 청운이 3년간 만들어 온 것이었죠. 두 설계도는 거의 똑같았어요.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 아닙니까?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설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순식간에 탁자 양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년이야. 우리가 3년 동안 만든 걸 저쪽이 먼저 발표했다고? 유출 아닙니까?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리면서 서류 위로 갈색물이 튀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오전 10시부터 수직으로 떨어지는 빨간 주가 그래프가 스크린을 채웠죠. 오늘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청운그룹 주가가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신음을 흘렸어요. 하루 만에 하한가라니. 청운그룹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몇몇 이사들은 휴대폰을 꺼내 실시간 주가를 확인했어요. 백승태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검지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만 회의실 안에 천천히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말을 보태지 못했죠. 연구소 쪽은 뭐라고 합니까? 백승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게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죠. 연구소에서 긴급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골드그룹이 공개한 기술은 우리 원본의 사본으로 보입니다. 사본이라고? 백승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스크린 한쪽을 확대했어요. 설계도 오른쪽 아래 마지막 부분이 빈칸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빠진 것처럼요. 이 빈 부분이 골드그룹 것에도 없고 우리 것에도 없습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골드그룹도 발표만 했지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기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 부분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없었어요. 유출된 건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만들다 말고 저장해 둔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3년간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기술이 애초에 완성된 적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것도 경쟁사의 유출까지 된 채로요. 완성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군. 백승태가 창가에 선 채 낮게 말했어요. 29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도시 위에 세운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죠. 설계도를 빼돌린 놈이 있고 그 놈은 이게 미완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일부러 흘린 거야. 좌중이 싸늘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맞아. 이건 청운을 죽이려는 거야. 백승태가 돌아서며 이사진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어요. 그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면으로 받아내지 못했죠. 오늘부터 보안감사에 들어가. 연구소 전원 출입 기록 조회하고 컴퓨터 사용 기록 전부 뒤져. 백승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어요.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더 이상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설계도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연구소에 확인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현재 연구소 인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백승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원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초기 연구소 멤버 중 한 명으로 보이지만 20년 전 연구소 화재 이후 관련 기록이 거의 다 타버렸어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이야. 백승태의 입에서 나지막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혼잣말에 가까웠죠. 전략기획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되묻지 못했습니다. 백승태가 자리로 돌아와 이사진을 둘러봤어요. 오늘 회의 내용은 전원 대회비야. 이 건물 밖으로 한 글자라도 새나가면 그 사람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어요. 서류를 챙기는 손이 떨리는 사람이 여럿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텅 빈 방에 백승태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벗겨진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백승태였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오늘 아침 지하 1층 복도 벽에 걸려 있던 그 사진 속 인물과 같은 얼굴이었죠. 형님. 백승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지막한 한마디가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승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20년째 찾고 있는 해답이 이 건물 지하에서 걸레를 쥐고 있다는 것을요. 이사회가 끝난 뒤 29층 회의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커피가 흘러 서류 위로 번져 있었어요. 의자 몇 개는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었죠. 그 시각 정순과 미소는 28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관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29층 회의실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원래 29층은 청소부가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죠. 임원 전용층이었으니까요. 정순이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엄마 혼자 갔다 올게. 같이 가는 게 빨라. 미소는 이미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9층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에 간접 조명. 지하 1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정순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였어요. 미소는 청소 카트 바퀴가 대리석에 자국을 남길까봐 조심스럽게 밀었죠. 회의실 문 앞에서 정순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안에 아무도 없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탁자 위에 커피 얼룩이 번들거렸습니다. 엄마, 바닥부터 할게. 엄마는 탁자 위 닦아. 미소가 걸레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수는 탁자 위 커피 얼룩을 닦으며 서류를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서류를 하나씩 주워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그때였습니다. 미소의 손이 멈췄어요. 주워 올린 서류 한 장에 복잡한 도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선과 기호가 빼곡하게 채워진 설계도였죠. 미소의 시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어요. 마지막 부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빼곡한데 거기만 빈칸이었죠. 미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종이를 처음 보는 건 분명한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미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4살이던 미소는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의 방으로 갔었어요. 아버지가 커다란 종이 위에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죠. 아빠 뭐해? 그림 그려. 아주 중요한 그림이야. 다 그렸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마지막은 일부러 안 그려. 진짜 중요한 건 아무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4살짜리 미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무릎 위에 앉히며 말했죠. 미소야, 기억해. 진짜 설계도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미소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거 이상한데. 나지막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미소야, 뭐해? 빨리 정리해. 정순이 탁자 반대편에서 불렀어요. 미소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미소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백승태였어요. 혼자 들어왔습니다. 서류 하나를 가지러 다시 온 것 같았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지친 얼굴로 안쪽을 훑었죠.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반사적으로 미소의 팔을 잡아당겼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관리팀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금방 치우고 나가겠습니다. 정순이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승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미소의 손에 들린 종이에 멈췄습니다. 아까 이사회에서 스크린에 띄웠던 바로 그 설계도의 출력물이었죠. 미소가 먼저 말했어요. 그 설계도 진짜가 아니에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어요. 탁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백승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미소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백승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순이 미소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예요. 정순이 미소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소의 시선은 여전히 설계도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백승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마지막이 비어 있잖아요. 이건 원래 비어 있는 게 맞아요. 미소가 빈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일부러 안 채운 거예요. 누가 가져갈까봐. 미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오는지 미소 자신도 몰랐어요. 다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진짜 설계도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야.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백승태는 처음에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청소부 딸이 설계도를 보고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다음 순간 백승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미소의 옆모습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드러난 또렷한 눈매.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얼굴과. 백승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구겨졌어요. 백승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정순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미소입니다, 회장님. 미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백승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지 않았죠. 설계도를 읽는 청소부 딸. 형님을 닮은 눈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이름. 백승태는 미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정순이 미소의 팔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시라도 빨리 이 방을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백승태의 입이 열렸습니다. 잠깐. 정순의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순의 등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백승태는 자리에 선 채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아까 그 말 어디서 들은 거지? 정순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예요. 하지만 백승태의 시선은 미소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미소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백승태를 바라봤습니다. 겁먹은 표정도 당당한 표정도 아닌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들은 게 아니에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면? 미소의 시선이 탁자 위 설계도로 내려갔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백승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진짜 설계도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백승태의 시선이 빈칸 위에 멈췄어요. 잠깐. 시선이 미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도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한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태수였습니다. 청운그룹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20년 동안 이 기술을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박태수는 문 앞에 서서 회의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백승태, 설계도, 그리고 청소복 차림의 모녀.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웠어요. 시선이 곧바로 미소에게 꽂혔죠. 보안팀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기밀 설계도에 외부인이 접촉했다던데요. 잠깐 멈췄어요. 청소부 딸이 설계도를 논한다고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아침 최 사모에게 당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또 시작이었죠. 정순이 미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정순을 보지 않았어요. 미소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잠깐 멈추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마.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회의실 안이 그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미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에 맞은 이마의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상처보다 더 아픈 건 가슴 안쪽이었죠. 어제 복도에서 직원들이 모른 척하던 그 눈빛, 그리고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 같은 종류의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틀린 설계예요. 지금까지 계속 틀리게 만든 거예요. 조용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하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압박하듯 미소를 내려다봤어요. 이 설계도는 내가 20년간 관리해 온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미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소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스쳤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였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어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박태수의 눈빛에서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죠.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어요. 미소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설계도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멈췄어요. 마지막을 남겨야 아무도 완성 못한다고 했어요. 박태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눈꺼풀이 한번 떨렸죠. 하지만 바로 회복했어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기세가 미세하게 꺾여 있었어요. 백승태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박태수에게서요. 그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백승태가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언제? 제가 4살 때요. 백승태의 턱 근육이 한번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정수는 미소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 괜찮아.
미소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승태는 두 모녀를 바라봤어요. 청소복 차림의 모녀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백승태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잠깐 멈췄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정순과 미소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연구원 전부 소집해. 내일 아침 이 회의실에서. 박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확인할 거야. 백승태가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누구 말을 믿는다고 한 적 없어. 직접 보겠다는 거야. 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봤어요. 그 눈빛이 아주 잠깐 설계도 빈칸으로 떨어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죠. 마지막은 남겨둔다.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순이 미소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소야,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도 몰라, 엄마. 잠깐 멈췄어요. 그냥 아빠 생각이 났어. 미소는 그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텅 빈 회의실에 백승태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 설계도의 빈칸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청운그룹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9시 29층 회의실에 연구원 6명이 소집되었습니다. 노트북마다 같은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오른쪽 아래 빈칸이 있는 바로 그 설계도였죠. 박태수가 상석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부터 말해봐. 백승태가 짧게 말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마지막 구조에서 계속 막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조합을 돌렸는데 전부 오류예요. 백승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소와 정순이 들어왔습니다. 미소는 어제와 같은 청소복에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뒤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죠. 연구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정순의 등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어제 아침 화장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죠. 최 사모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백승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와? 임원 회의라고 해서 왔죠. 근데 이건 뭐예요? 최 사모의 시선이 미소와 정순에게 꽂혔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아직도 안 나갔어?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청소나 하던 애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29층이 무슨 놀이터야? 최 사모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연구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최 사모가 미소의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어제 내가 던진 자국이 아직 남았네. 쪽팔리지도 않아? 정순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미소는 최 사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순이 미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만해. 백승태의 낮은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내가 부른 거야. 앉아 있어. 백승태가 최 사모를 바라봤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최 사모가 입을 다물었죠. 박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장난 아닙니다. 기밀 설계도를 검증도 안 된 외부인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확인하겠다고 했어. 백승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볼 수 있어? 미소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줘. 미소는 천천히 노트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죠. 설계도의 선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다 멈췄어요. 이거 연결이 아니에요. 선임 연구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여기, 이 선. 연결하려고 하셨죠. 근데 이건 연결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박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이미 검증된 구조야. 손대지 마. 미소는 박태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이건 막아놓은 설계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아놓았다고? 선임 연구원이 되물었어요. 네. 여기로 연결하면 안 되게 일부러 막아둔 거예요. 연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오류가 난 거고요. 최 사모가 뒤쪽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미쳤어? 청소부회가 연구원들한테 강의를 해? 미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 마우스를 움직여 막혀있던 연결선 하나를 지웠어요. 연구원들 사이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태수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백승태는 손을 들어 박태수를 멈췄습니다. 계속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미소는 지운 선 대신 옆에 있던 경로를 열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원래 있었지만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경로였죠.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서 미소의 손이 멈췄습니다. 빈칸을 채우지 않았어요. 대신 빈칸 주변의 연결 방식만 바꿨습니다. 비어있는 채로 작동하게 만든 거였죠. 끝이에요. 끝이라고? 빈칸은 그대로잖아. 연구원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끝까지 채우면 망가져요. 이 빈칸은 비어 있어야 작동하는 구조예요. 완성이라는 건 빈칸을 채우는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워둬야 완성이라니요. 돌려봐. 백승태가 말했어요. 선임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검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 50%, 80%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숨이 멈췄어요. 다음 순간 화면에 초록색 글씨가 떴습니다. 검증 완료. 오류 없음. 선임 연구원이 검증을 한 번 더 돌렸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작동합니다. 선임 연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간 막혀있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사모는 뒤쪽에 선 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청소부 딸이라고 비웃던 그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가방을 던졌던 그 여자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고개를 돌려 회장을 봤지만 백승태는 최 사모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태수는 자리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죠.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놀라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승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미소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는 노트북 앞에 선 채 빈칸이 그대로 남은 설계도를 바라봤어요. 채우지 않은 빈칸. 아버지가 남겨둔 빈칸이었죠. 미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예요. 미소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채우면 망가져요. 아버지가 마지막은 남겨두라고 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훔쳐가라고 만든 설계도가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도 절대 완성 못하게 만든 거예요. 회의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미소의 시선이 빈칸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채운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박태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백승태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백승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계속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을 계속하라는 건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백승태의 시선이 천천히 박태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설계도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가 설계도를 작동시킨 직후였어요. 연구원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초록색 글씨가 아직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검증 완료. 오류 없음. 그 글씨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백승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며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죠. 박태수였습니다. 이 설계 내가 완성했지. 백승태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겨우 나온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20년간 수석 연구원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백승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임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 확인됐나? 선임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어요. 예. 어젯밤 보안팀에서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화면에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긴 목록이었어요. 선임 연구원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20년 전 설계 원본이 서버에 저장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에 같은 파일이 한 번 더 저장되어 있어요. 2번 저장됐다고? 백승태가 물었습니다. 네. 2번째 파일은 구조가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연결 방식이 원본과 다릅니다. 저희가 20년간 작업해온 건 이 2번째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은 곧 20년간 연구원들이 매달렸던 설계도가 처음부터 누군가 손을 댄 것이라는 뜻이었죠. 미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났던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틀린 상태였으니까. 백승태의 시선이 다시 박태수를 향했어요. 2번째 파일 접속 아이디가 누구 거지? 선임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디 옆에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박태수? 회의실 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억측입니다. 박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다잡으려 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연구원 전원이 서버에 접속했어요. 아이디만으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 백승태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백승태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20년 전 날짜가 적힌 서류였습니다. 연구소 내부 출입 기록이었어요. 화재가 나기 이틀 전 새벽 3시에 연구소에 출입한 기록이 한 건 남아 있었죠. 이름은 박태수였습니다. 화재 이틀 전 새벽 3시 연구소에 혼자 들어갔어. 박태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승태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뭔데? 골드그룹 연구소에서 방금 시스템 폭주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폭주? 네. 골드그룹이 발표한 신기술 양산 테스트 중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현재 연구소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예요.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백승태에게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골드그룹, 신기술 양산 테스트 중 시스템 폭주, 연구소 전면 가동 중단. 백승태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골드그룹이 사용한 설계 구조가 우리 것과 동일한 걸로 확인됐어요. 비서의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미소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까지 채운 거네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죠. 아버지가 일부러 비워둔 마지막 구조. 그걸 누군가가 채워서 골드그룹에 넘겼고, 골드그룹은 그 완성된 설계로 양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폭주했죠. 완성하면 망가지는 설계.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승태의 시선이 다시 박태수에게 향했어요. 설계가 외부로 나갔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박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양복 재킷 안쪽이 젖어 있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저는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순이 입을 열었어요. 20년간 이 건물에서 바닥을 닦으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었던 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날 밤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은 날 밤 연구소에 불이 났어요. 회의실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연구소에 있었어요. 새벽에 급하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설계를 가져갔다고.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삼킨 말이었습니다. 가슴 안에 묻어두었던 돌덩이가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정순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미소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회의실 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미소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막다가 죽은 거예요. 미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며 일어섰어요. 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죠. 최 사모는 뒤쪽 벽에 기댄 채 한 발짝 물러나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청소부 모녀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입 하나 열지 못하고 있었죠. 백승태는 박태수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누구한테 넘겼어? 박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박태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태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름 하나가 입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리기 직전 박태수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미소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그 눈. 박태수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박태수가 한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박태수의 입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입술 끝에 걸려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입에 꽂혀 있었죠. 백승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말해.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박태수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양복 셔츠 깃이 젖어 있었죠.
20년이었습니다. 20년간 이 비밀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박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설계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20년 전 이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백승태의 턱 근육이 한번 꿈틀했어요. 누구야? 박태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백진수.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어요. 백승태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한 박자 늦게 들이쉬어졌어요. 형?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이 너무 조용해서 모두가 들었죠. 정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누구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미소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박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청운그룹 전 수석 연구원 백진수입니다. 이 기술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에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청소복 주머니에 넣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러다 미소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예요. 단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백승태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느낌. 낯익은 눈매, 어딘가 익숙한 이름, 설계도를 읽는 능력.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이 아이가 형님의 딸이었습니다. 20년간 찾지 못했던 조카였어요. 그리고 그 조카가 이 건물 지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죠. 백승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계속해. 백승태가 박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박태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조건이 걸렸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설계를 넘기면 투자와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골드그룹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골드그룹이었어요. 어제 청운의 기술과 똑같은 제품을 발표한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산 테스트 중 시스템이 폭주한 바로 그 회사였죠.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실타래가 하나로 깨어지고 있었어요. 골드그룹에서 먼저 접근했어요. 연구소 초기 시절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바닥을 향한 채 말을 이었어요. 그쪽에 회장님 친인척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비명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가족 안에서 배신이 시작된 거였어요. 20년 전부터요. 백승태의 손이 탁자 위에서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넘겼어.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박태수의 대답은 한 글자였습니다. 근데 백진수 선배가 알아챘어요. 설계가 빠져나간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막으러 왔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밤 연구소로 왔어요. 저한테 설계를 돌려달라고. 정순의 숨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급하게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말이 귓속에 울렸죠.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 불이 났어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 20년간 사고로 알려진 연구소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벌렸지만 숨만 새어나왔죠. 그럼 우리 사람이 그날.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 대신 우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20년의 그리움이 다 담겨 있었죠. 미소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소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으려고 했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설계를 지키려다 죽은 거예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 사모는 뒤쪽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이 모녀에게 가방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입 하나 열지 못하고 서 있었죠. 백승태는 박태수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형님이 죽은 진짜 이유, 20년간 묻혀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20년을 버틴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백승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주먹을 쥔 채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죽은 거 알고 있었으면서 20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사람이냐?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가 점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죠.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20년 동안 버텨온 한 가족이 무너졌어요. 백승태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형과 함께 이 도시 위에 세운 제국이었죠. 그 제국의 가장 깊은 곳에 형의 죽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수의 고백이 끝난 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최 사모는 뒤쪽 벽에 기댄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백승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안팀 불러.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20년치였어요.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죠. 3분도 안 돼서 보안팀 직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백승태가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경찰에 넘겨.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한 번만. 제발이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이 회사에 앉아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백승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박태수의 양쪽 팔을 잡았어요. 박태수의 몸이 의자에서 들려 올려졌습니다. 다리가 끌리듯 바닥을 스쳤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태수가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20년간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안팀에 끌려나갔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백승태는 탁자 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요. 이마에는 아직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옆에 정순이 서 있었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백승태가 미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한 발짝, 두 발짝.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백승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소 앞에서 백승태가 멈췄어요. 연구원들은 회장이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하지만 백승태가 한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행동이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수천억 원짜리 회사를 이끌어온 남자가 청소부 모녀 앞에서 허리를 꺾었어요. 양복 넥타이가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연구원 한 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수님. 백승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백승태가 미소를 올려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았어. 그 한마디에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형님이 떠난 뒤 찾을 수 없었던 형수와 조카. 그 두 사람이 이 건물 지하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요. 백승태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님 일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청운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작아진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삼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미소는 백승태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턱이 한번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었죠. 미소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백승태의 어깨에 손이 닿았어요. 고개 드세요. 2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백승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미소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미소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백승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러. 비서를 향한 한마디였어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최 사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와 달리 또각또각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여기. 백승태가 미소 앞을 가리켰어요. 최 사무의 발이 멈췄습니다. 미소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 아침 이 아이의 이마에 가방을 던졌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청소부 딸이라며 비웃었던 그 입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최 사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사모의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지금 청소복을 입은 20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수는 최 사모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가방에 맞아 딸이 피를 흘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더러워서 못 들겠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요.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최 사모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죠. 백승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골드그룹 건 전부 조사한다. 숨긴 사람도 다 책임 묻는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회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주저하는 모습은 없었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20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이틀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마의 상처도,
엄마의 눈물도 아버지의 죽음도요. 백승태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아니야. 미소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작이야. 백승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담겼습니다. 정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놓인 설계도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오른쪽 아래 비어있는 빈칸 위로요. 완성되지 않은 설계. 그래서 지켜진 기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청운그룹이 움직였습니다. 미소가 수정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기술이 공개되었어요. 세계 반도체 업계가 술렁였죠. 20년간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기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발표 당일 해외 기업들의 투자 제안이 쏟아졌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29층 회의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죠. 반면 골드그룹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스템 폭주 이후 제품 결함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찍었죠. 끝까지 채운 설계도가 결국 회사를 집어삼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박태수는 기술 유출과 20년 전 연구소 화재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골드그룹 측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죠.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정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승태가 보낸 서류였어요. 미소의 부사장 취임 관련 서류였죠.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고지서 위에 떨어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800만 원이 벽처럼 느껴지던 그 밤이요. 그때 미소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엄마, 왜 안 자? 이 질문을 2달 전에도 했었죠. 그때는 고지서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미소야, 이리 와봐. 정순이 서류를 미소에게 내밀었어요. 미소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부사장 취임식 일정, 복장 안내, 연설문 준비. 미소는 한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엄마, 응, 나 청소복 입고 갈 거야.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취임식. 청소복 입고 갈 거야. 정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소야, 그건 좀. 엄마가 20년 동안 입었던 옷이야. 부끄러운 옷 아니잖아. 미소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취임식 당일이었어요. 청운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원들, 연구원들, 직원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대강당 무대 위에는 청운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부사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손녀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문이 돌았죠. 카메라 플래시가 미리 터지기 시작했어요. 무대 옆 대기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미소가 걸어 나왔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소는 드레스를 입지 않았어요. 하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었어요. 깨끗하게 달인 청소복 위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미소. 그 이름표 하나가 가슴 왼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어요. 대강당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거 청소복 아니야? 미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 1000명의 시선이 미소에게 꽂혀 있었어요.
미소는 잠깐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백승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정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미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까지 이 건물 지하에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30분을 걸어 이 건물에 왔어요. 화장실 바닥을 닦고 복도를 닦고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터졌어요. 하지만 미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소복은 엄마가 20년 동안 입었던 옷이에요. 이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닦아온 분의 옷입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 옷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미소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닦던 마음으로 청운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대강당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 명이 일어섰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명, 3명, 10명. 순식간에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옆에 앉은 백승태가 정순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소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20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죠. 미소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미소는 곧장 정순에게 갔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수고했어. 정순이 딸의 등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수고했어, 미소야.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미소는 혼자 29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며칠 전 설계도를 처음 봤던 그 방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미소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건물 위로 번지고 있었죠. 미소는 한참 동안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불어온 바람이 미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요. 미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소와 정순의 삶은 말해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버텨낸 시간이 결국 사람을 가장 높이 세운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끝까지 채워야 완성이라 믿지만 어떤 진실은 비워둘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비어있는 칸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 같아 조급했던 그 자리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닦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하늘 비친 생사윤이었습니다.